지금 전 세계 국방 전문가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단 한 줄의 문장 때문이었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11년간 철저히 금지됐던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넘볼 수 없었던 미국의 핵추진 기술이 한국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인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87분간의 정상회담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디젤 잠수함밖에 없던 한국이 어떻게 세계 5대 핵잠수함 보유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결정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미국 조선업 부활이라는 거대한 전략의 시작이었다는 점입니다. 과연 그 87분 동안 어떤 협상이 오갔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해리슨입니다. 미국 국방부 해군 프로그램 담당 부차관보로 근무한 지 15년째였죠. 2025년 10월 26일 아침 워싱턴 국방부 총사 3층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마크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공동개발 제안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이 요구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연료 공급과 소형 원자로 기술 이전이었죠.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미간은 점점 좁혀졌습니다. 핵추진 기술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단 5나라만이 보유한 최고 군사기밀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선 강국이긴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차원이 다른 영역이었죠.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제임스 콜린스 고문이 들어왔습니다. 65세의 그는 국방부에서 30년을 근무한 보수파의 상징이었습니다. 콜린스가 제안서 검토 여부를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11년 전 노무현 정부 때 한 번 거절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대답이 나올 겁니다. 기술 이전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콜린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 이 기술을 넘기면 중국이 즉각 반발할 것이고 대만도 요구할 거라고 했죠.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게 그의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아시아의 군사 균형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했고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도미노처럼 번질 수 있었죠.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거절.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묘한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왜 이 시점에 이렇게 구체적인 제안서를 보냈을까요? APC를 사흘 앞둔 이 타이밍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2025년 10월 28일 APC 정상회의 하루 전이었습니다. 국방부 총사 5층 대회의실에는 20여 명의 고위 관료와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단 하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제안에 대한 최종 입장 정리였죠. 저는 회의실 앞쪽에 앉아 참석자들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반대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콜린스 고문이 단상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고 그의 첫마디는 강렬했습니다. 한국의 핵기술을 넘기면 대만도 일본도 요구할 겁니다. 동아시아 핵 도미노를 우리가 시작할 건가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콜린스는 화면에 동아시아 지도를 띄웠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중국 해군 기지들이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었죠. 그는 베이징의 즉각적 반발을 경고했습니다. 사드 배치 때처럼 경제 보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의회 보수파 의원들의 의견서도 공유됐습니다. 트럼프가 승인하면 탄핵감이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기술 유출 리스크를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죠. 저는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1위 조선 강국입니다. 기술 유출보다는 협력의 관점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회의실에서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콜린스가 다시 발언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의 취지를 언급하며 미국이 이 원칙을 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더 반대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잠수함 건조를 시도하고 있었고 중국 해군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디젤 잠수함만으로 이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회의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제안 거절 권고. 저는 회의록에 서명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한국조선업에 대한 자료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이들은 세계 조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화오션이 작년에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오전 9시 경주 힐튼 호텔 로비였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 수행단의 일원으로 전날 밤늦게 경주에 도착했고 정상회담을 5시간 앞둔 시점이었죠. 호텔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간단한 브리핑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측 설명자는 김태준 한화오션 미국 프로젝트 총괄이사였습니다. 45살의 그는 검은색 양복에 차분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처음 보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태준은 인사를 나누고 곧바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항공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한때 미국 조선업의 자존심이었던 그곳은 20년 넘게 방치되어 있었죠.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해리슨 부차관보님, 저희 한화오션은 작년에 이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현재 600억 원을 투자해 시설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는 이미 알고 있던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구체적인 고용 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향후 5년간 미국인 노동자 5,000명을 고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용접공, 설계 엔지니어, 품질관리 전문가까지 세부 직종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김태준은 MASGA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강조했던 슬로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프로젝트명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요청이 아닙니다. 한국 기술과 미국 일자리의 결합입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핵잠수함을 정말 필라델피아에서 건조하겠다는 겁니까? 김태준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핵잠수함을 미국 땅에서 미국 노동자와 함께 건조하겠습니다. 기술은 한국이, 일자리는 미국이 가져가는 겁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를 되살리겠다는 제안이었죠.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바로 그것을 건드린 겁니다. 김태준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일하게 될 미국인 노동자들의 예상 연봉 테이블이었습니다. 평균 7만 달러에서 12만 달러까지 중산층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의 급여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후 1시 정상회담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아침에 받은 필라델피아 조선소 브리핑 자료가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화오션이 실제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소유하고 있고 구체적인 고용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트럼프가 생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임스 콜린스였습니다. 저는 트럼프에게 양해를 구하고 콜린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가 다급한 목소리로 제가 대통령께 무슨 보고를 했는지 물었습니다. 콜린스는 워싱턴에서 긴급 보고서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이미 한국 핵잠수함 계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정보였죠.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승인할 경우 즉각적인 외교 보복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이 결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배신자로 볼 것이고 대만 해협은 더 불안해질 겁니다. 콜린스가 직접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 도착했을 때 한국 측 수행원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표정도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양국 모두 이 회담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죠.
회담장 입구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콜린스가 방금 전화로 중국이 난리칠 거라고 경고했는데 제 생각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답했습니다. 카카. 필라델피아의 5,000개의 일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미 동맹의 미래도요. 트럼프는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일단 들어는 보자며 회담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회담장 문이 열리고 양국 정상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수행 원석에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부터 87분간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양국 정상이 마주 앉았고 통역과 주요 수행원들이 테이블 양옆에 자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준비된 자료를 펼치지 않고 직접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예상외로 솔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제가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SBN과 SSN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건 핵무기를 실은 전략 잠수함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핵추진 공격 잠수함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죠. 트럼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디젤 잠수함 장보 고급은 잠항 시간이 최대 일주일, 작전 반경은 약 1000km였습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연료 보급 없이 수개월 작전이 가능하고 사실상 무제한 항속 거리를 자랑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잠수함 건조 시도와 중국 해군의 급속 팽창 자료를 보여주자 회담장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핵잠수함 12척을 운영 중이었고 북한도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언한 상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심 제안을 꺼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3척을 전력화하면 동해와 서해 작전에서 미 제7함대의 부담을 약 40%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작전 시뮬레이션 데이터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트럼프는 자료를 넘기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한반도, 동해, 서해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자주 국방이 곧 미국의 경감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였죠. 저는 수행원석에 앉아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제안이었습니다. 트럼프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고 그는 수행원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87분의 회담은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87분간의 회담이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을 나서자마자 저와 핵심 참모 3명을 별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큰 결정을 내리기 직전의 얼굴이었죠. 트럼프가 아침에 제가 말한 필라델피아 일자리가 정말 5,000개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오션이 제출한 자료는 구체적이었고 실현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트럼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국 반발과 의회 보수파의 반대 여론을 언급했죠. 하지만 트럼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 그들은 항상 뭔가에 반대해. 하지만 펜실베이니아 유권자들은 그들은 일자리를 원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트럼프에게 이 결정은 단순한 안보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치였고 경제였고 무엇보다 미국 노동자들의 미래였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전통적인 산업도시였고 20년 넘게 쇠퇴해온 조선업의 부활은 엄청난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죠. 트럼프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맞았어. 기술 이전 리스크가 있지. 하지만 이재명이 더 설득력 있었어. 우리 조선업 일자리가 돌아온다면 그거면 충분해.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3일 전 워싱턴 회의실에서 거절 의견을 냈던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라 함께 이기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는 즉시 실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32일 새벽 5시 저는 호텔 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알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트루스 소셜에 무언가를 올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확인했고 화면에 띄워진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식이고 기동성이 훨씬 떨어지는 디젤 추진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습니다. 트럼프는 공개석상도 아닌 SNS로 먼저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의 스타일답게 직설적이고 강렬했죠. 곧이어 두 번째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바로 이곳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곧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단 하루 만에 11년간의 금기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제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백악관 참모들, 언론사들 모두가 이 충격적인 발표에 대한 확인을 원했습니다. 저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사실이며 정식 절차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요. CNN 속보가 떴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핵잠수함 건조를 전격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로이터는 11년 만에 돌아온 한국 추진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즉각 비판 논평을 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정은 공개됐고 돌이킬 수 없었죠. 필라델피아 조선소 관련 주식이 장 시작 전부터 급등했습니다. 한화오션 주가는 15% 상승했고 미국 방산 관련 기업들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시장은 이미 이 결정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경주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고요. 발표 3일 후인 12월 2일 저는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한화오션이 복구 작업 중이던 이곳은 20년 만에 다시 활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용접 소리가 울려 퍼지고 노동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조선소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국 조선업의 귀환을 환영한다는 문구였습니다. 김태준 이사가 저를 맞이했고 우리는 함께 조선소를 둘러봤습니다. 그는 향후 5년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 노동자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20년 전 이 조선소에서 일했던 베테랑 용접공이었습니다. 다시 이곳에서 일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제 아들도 이제 이곳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한국의 핵 추진 기술을 넘긴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를 되살리고 동맹을 강화하고 동북아 안보 균형을 재설정하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은 요구만 한 게 아니라 해답을 제시했던 겁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대 중반까지 핵 추진 잠수함 3척을 전력화할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 잠수함은 이곳 필라델피아에서 건조될 예정이었고 이후 한국 내 조선소에서도 건조가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이기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김태준에게 이렇게 말했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함께 만드는 미래가 가장 강한 동맹이라고요. 11년간 금지됐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2025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87분간의 회담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로 한국의 필요성을 증명했고 미국 조선업 부활이라는 윈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한화오션의 1억 달러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노동자 5,000명의 일자리, 부활하는 미국 조선업, 그리고 강화되는 한미동맹.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던 모든 것이 이 제안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SNS로 발표된 이 역사적 결정은 동북아 군사 판도를 바꿨습니다. 한국은 세계 6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되었고 미국은 제7함대의 부담을 줄이면서 조선업까지 되살렸습니다. 중국은 긴장했고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한쪽이 요구하고 다른 쪽이 들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문제를 풀고 함께 이익을 나누는 관계. 경주 APC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앞으로 10년, 20년 후 한미 동맹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는 미국 노동자들이 땀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함께 만드는 미래이자 더 강한 동맹의 상징입니다. 작은 나라의 기술력과 전략적 사고가 세계 최강국을 움직인 87분의 기적.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국력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